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환자를 태운 고급 항공기가 필라델피아 시내에 추락하는 사고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1월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위기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도 일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체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법 비자 체류자들도 타겟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보험회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입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프가 지난해 중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정도의 고객 정보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리트럴 코리아 예술재단이 2023년 대통령 사회봉사상 수여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텍사스주 제빵 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장 건립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PC그룹은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의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파크에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빵 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과 지원금 등을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약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제빵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여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금요일 오전 9시 2025년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새생명 비전교회와 오후 7시 은혜 한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약 400여 명의 LA 지역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사자교회에서 이종명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특별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오는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makes the fentanyl, gives it to Mexico, puts it through Canada, puts it through different places, mostly Mexico, but also a lot through Canada. And so all three haven't treated us very well. 특히 이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비 비상권한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원유 공급국 1, 2위로 미국의 전체 원유 수입의 52%와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관세를 매기면 개솔린 등 최종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석유화학업계 단체 AFPM은 성명을 통해 북미 이웃국들이 빨리 해결책에 도달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전에 원유와 정제품, 석유화학 제품이 관세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환자를 태운 에어 앰뷸런스가 필라델피아 시내에 추락하는 사고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난 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위독한 상황에서 미국까지 건너와 어렵게 목숨을 구했던 멕시코 국적의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포함돼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멕시코 출신입니다. 이륙 직후 필라델피아 북동부 번화가에 추락한 이 비행기는 여아 환자를 포함해 6명의 멕시코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은 피해가 많은 매우 넓은 지역이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1월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나타내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용감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월 28일 애틀란타에서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X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인 임현우는 아동 포르노 소지 등 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고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작전을 공약했고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도 일에서 돈을 벌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고 체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합법 비자 체류자들도 타겟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불법 취업으로 만약 적발되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의 불씨가 유학생을 비롯한 합법 비자 체류자들에게도 옮겨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 보험회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T 업계 정보 소식지가 보험회사 글로벌라이프의 데이터 유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라이프가 지난해 중순경 고객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정도의 고객 정보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온라인에서 글로벌라이프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에 대한 공격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고객들의 주요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라이프 측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최소한 5천여 명의 고객들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고객 숫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글로벌라이프 측은 최근 들어서 추가 조사를 마쳤다면서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숫자가 85만여 명에 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텍사스주 제빵 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장 건립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PC그룹은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의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파크에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빵 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과 지원금 등을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약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제빵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여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이 이어집니다. 리트럴 코리아 예술재단이 2023년 대통령 사회봉사상 수여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서 2년 연속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트럴 코리아는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 사절단 역할을 하면서 한인 차세대의 음악적 재능을 세계에 알리는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에 열린 수여식에서 2024년 활동한 단원 중 22명의 단원들이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리트럴 코리아는 주로 시카고 거주 한인 동포 3세를 중심으로 매년 10여 차례 이상의 초청 연주를 통해서 국가 행사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다국적 기업 컨퍼런스 연주는 물론 한인사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글로벌 교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주제로 2025년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1월 마지막 날인 31일 금요일 오전 9시 새생명 비전교회와 오후 7시 은혜 한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약 400여 명의 LA 지역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날 국윤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경진 목사가 개회 기도를 하고 강중민 목사가 느헤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눈물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어 제2기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제3기도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소서라는 주제로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사자교회에서 이정명 목사를 초청해 특별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상숙 목사의 사회와 박헌영 목사의 대표기도, 김영한 전도사의 특송, 이종명 목사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와 뉴욕 목사회가 후원했고 대표적인 이단 단체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물몽교, 통일교, 베레아 운동과 다락방 전도 운동, 전능 신교 등을 들면서 이들의 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JMS, 안산홍 증인회, 신천지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대표적인 곳들로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에 바깥 나들이 하시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포근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한동안 따뜻한 날씨 이어지다가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차차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니 기온 변화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